안녕하세요, 봉수뉴스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2가 곧 출시하게 되죠. 아이폰 12에는 6GHz 이상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는 제품이 나오게 될 텐데요. 같은 5G이지만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출시에 맞물려 미국에서는 28GHz, 39GHz를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5G 중계기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계기 납품을 삼성도 아닌 에릭슨이나 화웨이도 아닌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이 한다는군요. 이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앞서 5G 현 실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G 상용화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1년하고도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지났죠? 의외로 처음 개통하신 분들은 아직 2년 약 정도 안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휴대폰들은 애플을 제외하면 대부분 5G가 적용되다 보니 이젠 주변에서도 5G 폰을 제법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덩이가 좁은 데 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5G도 제법 잘 터지는 편입니다. 물론 큰 도시 한정이지만요. 하지만 아직도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곳도 많다는 미국은 어떨까요? 의외로 미국도 5G 전 세계 최초 개통을 우리나라와 다투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3일, 한국은 4월 5일 전 세계 5G 최초 개통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4월 11일 개통을 준비하던 미국의 버라이즌이 4월 3일 기습적으로 개통을 진행할 것이라는 첩보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평상시 서로 싸우기만 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1등이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 비정한 사회에 걸맞게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가 먼저 5G를 개통하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통신사는 기존에 선정했던 5G 1호 개통자 중 당장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수배하고 5G 가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서둘러 오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호 개통자가 쓸 모델인 갤럭시 S10 5G 기기를 긴급하게 수배했죠.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이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공식적인 5G 개통을 국내에서 했을 때의 시간은 밤 11시. 미국의 버라이즌은 한국이 이 정도까지 일찍 개통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혹시나 한국이 4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개통식을 할까봐 이보다 5분 빠른 4월 3일 11시 55분에 세계 최초로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5G를 개통했다는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알리게 됩니다. 결국엔 통수에 통수를 친 심리전 덕에 2시간 차이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5G 개통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만을 보고 진행했던 행사들이라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논란이 심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5G에 대해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를 위해서는 간단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번 영상에서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G 통신은 이전 통신 방식에 비해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다 보니 주파수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높이면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통신 품질이 약해져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낮은 주파수일 때보다 통신기기를 더 촘촘히 깔아야 합니다. 이건 통신기기를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5G의 경우 그나마 장애물에 강한 3.5GHz 대역과 속도가 더욱 빠른 27에서 30GHz 대역이 모두 표준으로 자리 잡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도시와 고속도로를 위주로 3.5GHz 통신 장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5G를 접할 수 있었죠. 빠른 통신 속도를 위한 주파수는 우리나라에서는 28GHz를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삼성의 5G 스마트폰은 모두 28GHz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측에서도 3.5GHz 대역만 통신 장비를 깔고 있고 28GHz는 올해 상반기까지 아무런 통신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의 5G는 찐이 아니고 짭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땅이 좁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미국은 어떨까요? 예상하는 대로 미국은 도시별로 5G 개통되는 시점이 다르고 대도시에서만 5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8GHz 대역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28GHz 대역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서 5G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마도 미국에서 절대적인 애플의 5G 시장 진입과 맞물려 통신사들의 쟁탈전이 시작된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주파수에는 아주 촘촘하게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그 큰 미국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중계기가 필요할 텐데요. 미국 최대의 통신사 버라이즌의 5G 중계기를 한국의 한 중견기업이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FR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작년 기준 연매출이 200억대에 불과한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FR텍은 KT와 손을 잡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연에 성공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같은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미국 버라이즌에 올 7월 납품을 따내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수출 규모는 약 4억 원대로 버라이즌에서는 테스트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테스트 후 결과가 좋다면 FR텍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또 다른 한국의 중견기업 솔리드라는 업체는 미국의 인텔과 손을 잡고 미국 5G 중계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미국과 일본, 중남미, 중동까지 광범위하게 중계기를 납품해 왔으며 이번 솔리드의 5G 중계기는 커버리지 가는 거리가 넓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의 통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5G 통신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에게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5G 구축이 진행되는 유럽, 호주, 중동에서도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통신 장비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뉴스의 뒷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조금 느리지만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 정보 채널 봉수 뉴스였습니다.